신축 아파트랑 30년 넘은 구축 아파트랑 둘 중 어떤 거 사실 건가요? 저는 다 쓰러져가는 구축 아파트를 살 건데요. 오늘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도 구축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선이 180도 바뀌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 구축 아파트나 사면 오히려 아파트 값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구축 아파트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5년 된 아파트랑 20년 된 아파트, 30년 된 아파트가 있다면 저는 오히려 30년 된 아파트를 고를 건데요. 그 이유는 구축 아파트 중에서도 돈이 될 수 있는 구축 아파트는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이에요. 연식만 찼다고 해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30년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아파트가 재건축이 될 수 있다고 확정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럼 어떤 기준을 잡고 아파트를 골라야 하냐 하면 첫 번째는 입지입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종목을 고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입지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땅이 있으면 그 위에 건물을 짓잖아요.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은 연식이 갈수록 점점 노후가 될 건데 그런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 땅은 희소성이 있단 말이죠. 강남의 허름한 아파트가 다른 지역 신축 아파트보다 훨씬 비싼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땅이 비싼 이유는 아무래도 입지가 좋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입지라는 거는 강남같이 그냥 그 지역 자체가 입지가 좋은 그런 땅이 될 수도 있고, 같은 동네 안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은 다른 곳과 가격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구축 아파트가 있고 여기 바로 건너편에 신축 아파트가 있다고 했을 때 구축 아파트 바로 옆에 지하철이 있고 초등학교도 바로 이 옆에 붙어 있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 구축 아파트가 이 신축 아파트보다 입지가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구축 아파트랑 이 신축 아파트의 평당가가 동일하다고 보면 이 신축 아파트가 싼 걸까요? 아니면 구축 아파트가 싼 걸까요? 이때는 구축 아파트가 더 싼 겁니다. 이 구축 아파트가 재건축 진행 중이라면 재건축 후에는 이 구축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로 바뀔 거잖아요. 그럼 이 신축 아파트가 됐을 때는 이 지금 옆에 있던 신축 아파트가 그때 돼서는 구축으로 바뀔 겁니다. 그럼 이때는 구축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로 됐을 뿐 아니라 입지도 이 신축 아파트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지금의 이 신축 아파트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단계에서는 이 구축 아파트가 나중에 더 많이 오르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구축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로 바뀔 때 그냥 공짜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구축에서 신축으로 넘어갈 때 조합원들이랑 일반 분양하는 청약 당첨된 사람들 있죠. 조합원들이랑 청약 당첨된 사람들이 같이 돈을 합쳐서 사업비를 충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구축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조합원들은 신축 아파트로 들어갈 때 추가로 분담금을 더 내야 됩니다. 이때 더 내는 이 돈을 추가 분담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조합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구축 아파트의 가격을 매기고 이 신축으로 들어갈 때의 조합원들의 분양가가 있거든요. 그럼 그 분양가에서 이 지금의 구축 아파트의 값어치를 뺀 금액이 추가 분담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할 때는 꼭 추가로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이 구축 아파트를 사는 이 돈이랑 이 추가로 내야 되는 돈, 이 돈이 합쳐졌을 때 지금의 옆에 단지 신축 아파트보다 더 저렴한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럼 연식이 오래되고 입지만 좋으면 무조건 돈이 되는 아파트가 될까요? 아닙니다. 재건축을 바라보고 사는 아파트는 이 아파트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성이 좋으면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일군 브랜드들 있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브랜드가 서로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업성이 좋으면 아까 말한 이 추가 분담금 있죠. 조합원이 부담해야 되는 이 추가 분담금도 확연히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예시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 안양에 있는 구축 아파트 3개를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이 물건이 좋아서 절대 추천하는 건 아니고 그냥 예시로만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관악타운 아파트가 있고 관악부영 아파트가 있고 이제 관악성원 아파트가 있거든요. 만약 이 3개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면 어떤 아파트가 제일 사업성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재건축에 대해서 사업성을 알아보려고 하면 용적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용적률이 무엇이냐 하면 한 땅이 있으면 그 땅 위에 얼만큼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느냐, 그거를 결정하는 게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의 퍼센트가 높을수록 더 높게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일반 주거지역은
지역은 100에서 200% 이하, 2종 일반 주거지역은 150%에서 25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에서 300%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1종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 높게 지을 수 있는 땅들은 중심 상업지역이랑 일반 상업지역 두 가지가 용적률이 높게까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용도로 되어 있는 땅이 일반 다른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땅보다 훨씬 값어치가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아파트 3개를 비교할 때 땅의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럼 용적률이 나올 거잖아요. 용적률이 얼만큼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럼 관악타운 아파트를 보니까 지금 세대수는 1800세대로 되어 있고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은 24,769평으로 한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 3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에서 300%니까 중간 250%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부영 아파트도 클릭을 해볼게요. 부영 아파트는 796세대로 되어 있고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토지는 19,900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성원 아파트인데요. 성원 아파트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네요. 토지는 6,800평 정도고 세대수는 790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럼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까 3종보다도 낮게 지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3종 일반 주거지역 250%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 한 필지가 있잖아요. 부영 아파트는 아파트 전체 필지가 1만 평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럼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용적률이 250%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토지가 1만 평이면 이 1만 평에 해당하는 이 토지 위에 세워지는 건물 있죠. 이 건물의 층층마다에 깔고 있는 면적들이 있을 거예요. 건물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안에 있는 층층마다 건물 면적이 다 합쳐져서 이 토지보다 250%까지 지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1만 평이 되는 토지 위에 250%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연면적이 다 합쳐서 25,000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300%까지 만약에 용적률이 지어진다 하면 이 연면적이 3만 평이 될 수 있겠죠. 그럼 3만 평이 되면 더 높게 지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방금 말한 이 세 가지 아파트에 대해서 용적률을 가지고 한번 사업성에 대해서 계산을 해볼 건데요. 일단 각각의 스펙을 정리를 해볼게요. 관악타운 아파트는 용도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고 토지의 면적은 지금 24,76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수는 1,800세대로 되어 있고 연식은 1992년 31년 되는 아파트네요. 그 다음 관악부영 아파트인데요. 관악부영 아파트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토지는 19,966평이 되어 있고 세대수는 79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연식은 1993년. 그 다음 관악성원 아파트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토지는 6,893평입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790세대네요. 그리고 연식은 1992년입니다. 그럼 용도에 따라서 이제 용적률이 몇 %인지를 봐야 되는데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닌 250 똑같죠. 관악부영도.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인 관악성원 아파트는 150에서 250이니까 200%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업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아파트들이 나중에 새로 지어졌을 때 얼만큼 그 세대수가 더 늘어날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아파트가 용적률 꽉 채우면 연면적이 얼만큼까지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려면 이 토지에 0.5를 곱해줘야겠죠. 용적률이 250%니까 똑같이 0.5를 곱해주고 여기는 2를 곱해줘야 됩니다. 각각 61,922평이 연면적 될 수 있고 이제 부영 아파트도 27,415평 그리고 성원 아파트도 13,786평이 연면적이 꽉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아파트들이 나중에 지어서 다 30평으로 만약에 다 구성이 된다 하면 여기서 30평은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30평으로 됐다 했을 때 관악타운은 2,064세대까지 늘릴 수 있고 관악부영 아파트는 914세대, 관악성원 아파트는 460세대까지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만큼 세대수가 증가되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야지 이 증가되는 수만큼 일반 분양을 받을 수 있고 그 일반 분양 받은 게 결국에는 조합원들의 부담을 확 줄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 세대수 빼버리면 이 관악성원 아파트 오히려 마이너스가 납니다. 이 이유가 뭐냐 하면 관악성원 아파트는 지금 40평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15, 18, 21평 소형 평형밖에 없는데 30평대로 다 구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나게 되는 거죠.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세 가지 아파트 중에서 가장 사업성이 떨어지는 건 아무래도 이 아파트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죠. 아니면 이 성원 아파트는 더 낮은 평수로만 지어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조합
조합원들이 원하지 않겠죠. 아니면 재건축을 하면서 종상향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업성이 있는 아파트인지 없는 아파트인지 한번 판단을 해본 다음에 무작정 매수하지 마시고 실제로 임장을 한번 가보셔야 돼요. 임장을 가셔서 요즘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가서 재건축 얘기 나오는 건 없는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 소유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적극적인지 아니면 뜨뜻미지근한지 그런 것까지도 다 좀 파악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미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 거면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입주권이 나오는 매물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재건축이랑 재개발의 차이점 중에서 하나가, 재개발은 조합 설립하는 거에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되는데요. 근데 재건축은 아닙니다.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고 그 조합원들만 입주권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고 그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아파트를 내가 매수했다. 나는 신축 아파트 될 줄 알고 그렇게 매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그 집은 신축 아파트에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물건이었다면 나는 프리미엄은 프리미엄대로 주고 입주권은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냥 그 아파트는 3억짜리인데 재건축 된다 해서 2억이 올랐는데 그럼 2억이 프리미엄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2억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완전 깡통 집을 프리미엄 2억이나 더 주고 사게 된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에 매수하려고 갔다면 조합 사무실이 있을 거예요. 그 조합 사무실에 가서 내가 사려는 그 호실이 동의한 자인지 조합원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막바지에 있는 집이라면 이 집이 어떤 평형을 선택을 했는지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평형을 선택하고 있는 그 기간이다 하면 내가 매수를 하고 내가 평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되는지 안 되는지 조합 사무실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재개발이랑 재건축을 큰 단계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조합 설립인가, 그다음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철거 이주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나눠주는데요. 투기가열지구 있죠. 투기가열지구 안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면 조합 설립이 되자마자 전매 제한이 돼요. 바로 못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매 제한이 딱 되기 전에 조합 설립인가가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소문이 들리면 그 매물은 그럼 조합원들은 팔지도 못하고 신축 아파트가 될 때까지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가 될 것 같다 하면 이 조합원들이 빨리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급매로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관심 가지고 있던 아파트라면 세일을 기회로 삼아서 급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항상 체크하면서 딱 급매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재건축 아파트를 고를 때는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더 많이 건물을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요즘은 일기 신도시들은 용적률을 더 많이 주겠다, 그런 특별법을 만들기도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개발 사업이 일어나면 종상향을 해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 같은 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 분담금까지도 꼭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